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세 번째입니다. 3회차. 1번.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일일이 앞부분 내용을 읽는 거지, 실제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 이 부분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구나. 그것만 확인하시고 문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딱 뜨면 지역을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이 표현 나오면 뭐다? 부동성이었죠. 그리고 지역세, 지방세였죠, 여러분. 지역세, 지방세가 존재하는 이유도 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게 맞네요. 그 다음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외웠었는데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재. 그리하여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죠? 임소영 씨, 임소영. 임대차 계약, 소득이득, 자본이득, 소유이익, 이용이익 분리되는 것. 뭐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부동성 그 부분이 틀렸네요.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지면 시장성이 감퇴되면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죠.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답.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이 부동성이잖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환경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정후 외부 효과 발생하겠죠? 같이 올라가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겠죠? 같이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 4번.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부증성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고로 생산자들끼리, 공급자들끼리 서로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겠죠.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 부족하다. 그래서 수요끼리 경쟁합니다. 그럼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가 상승하겠죠. 지가 상승에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다음 5번. 개별성으로 인해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왜냐하면 각각 개별 거래마다 다 달라지니까 웬만하면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싶잖아요. 세금 무서워서라도 공개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때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영재, 임소영. 영재, 임소영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때 비교. 부증성 때문에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생산비 법칙을 적용하지 못해요. 그때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2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영속성으로 인해 비소모성이죠. 원칙적으로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겠네요. 5. 2번.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으로. 이때 위치는 절대적 위치예요, 여러분? 상대적 위치예요? 그렇죠. 절대적 위치의 고정성이죠, 실은. 이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요. 그 다음 3번. 부증성으로 인해 생산할 수 없으니까 수평 공간의 토지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인간이 늘어나면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이때 집약화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이었습니다. 개가 많이 투입되는 게 집약화. 그럼 집약화는 결국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기억을 해보세요. 집약화되는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부증성입니다. 만약에 정 헷갈리면 집약화인가요? 부증성인가요? 지읒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4번. 그래서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정도를 얘를 집약도라고 하고,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게 집약적 토지이용, 집약화. 집약도가 낮게 이용되는 게 이게 조방적 토지이용, 조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듬성듬성 이용하는 거래요. 그 다음 개별성, 이질성 또는 비대체성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들어섰어요. 그럼 인접해 있지 않으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인접성과.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이었습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 필지를 분할하는 걸 분필, 합병하는 걸 합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기억.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어디에 꽂히세요, 여러분? 저는 국지화에 꽂혀요. 지역에 국한됐다. 지역 뜨면 무조건 뭐다? 부동성. 그럼 보기 중에서 부동성이 아닌 것 지워버리겠죠, 여러분? 2번과 5번을 지웠네요. 그 다음 니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래요. 저는 얘를 딱 보자마자 임소영. 영속성이죠, 여러분. 영속성. 그러면 얘가 영속성이 되자마자 영속성이 아닌 몇 번을? 니은이 영속성이 아닌 3번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4번도 지워지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냥. 그 다음 디귿. 최유형의 성립 근거가 된대요. 그럼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최고 유효한 이용은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토지를 아무 용도로나 이용하지 않고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증성, 여기 지읒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 이응 보이세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 있는 거죠, 디귿에. 그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대요. 다 다르다. 이질성을 띠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한대요. 비대체성. 이게 뭐죠, 여러분? 개별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 분석을 왜 한다고요, 여러분? 개별성 때문에. 지역 분석은 왜 한다고요? 지역성 때문에. 그 지역성이 왜 나오죠? 지역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3번에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해요. 지가 높아집니다.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면 빌려 쓰는 사람 발생해요. 지대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최유형의 근거로 존재하네요. 여기 지읒 보이시죠? 오네요.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개별이죠. 그 다음 3번.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성 딱 뜨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 이게 뭐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이게 바로 지방세잖아요. 지방세를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자? 지역세. 지역에서 때리는 거니까. 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맞죠. 그 다음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나중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건물은 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각률만큼을 더해서 환원시켜요. 그런데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직접 환원시키죠, 수익을. 그래서 직접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하는 방법, 영속성은 비상각자산이죠, 토지는. 비상각자산, 비읍, 직접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여러분, 전체 토지의 양은, 물리적 공급량은, 전체 토지 양은 가격이 올라가도 늘릴 수가 없어요. 부증성 때문에. 그런데 특정 이용 목적의 토지의 공급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늘릴 수 있나요?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용도로 이용됐던 토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전환해서 공급량 늘릴 수 있죠. 이용 전환이 용도 전환이잖아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부증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지금. 되셨죠? 그 다음.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죠. 얘를 뭐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1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 투입해서 순수한 전체량을 늘릴 수가 없네요. 비생산성. 5입니다. 2번.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해서 한정돼 있죠.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얘를 사두면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 다음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여러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 아니라 토지가 자연물로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적인 특성이었죠. 변하지 않는 특성이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무엇은 자연적 특성이 예외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해안가가 있었어요. 해안가가. 그때 해안가 부분에 땅을 지금은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죠.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얘를 높은 부분을 까서 얘를 메꿨습니다. 이게 매립행위죠. 매립 간척행위. 그럼 얘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동산학 측면에서 봤을 땐 바닷속 토지도 이미 토지죠. 다만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다. 매립 간척행위에 따라 얘를 이용 가능한 땅으로 바꾼 용도의 전환에 불과한 거죠. 되셨죠?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연적 특성은 불변적 특성이라 예외 없다. 네. 그 다음 4번. 토지에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부증성 때문에 최유용. 부증성 여기 지읒 보이시죠? 지읒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지읒. 그 다음 이응 보이죠?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한다는 얘기했죠.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가가 매우 높이 올라갑니다. 예외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6번.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골라보래요. 27회 시험 문제. 자, 네모 박스의 내용을 봤더니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죠. 여기서 뭔가를 찾지 못했다면 그 다음 보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비소모성, 영속성이죠 여러분. 차후에 가격 상승 기대 매각을 미룰 수도 있더라.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일회용품의 관리를 하면 들어버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영속성이죠 여러분. 되셨나요?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자본이익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값보다 판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딱 잡아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매일기법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힘내셔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